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입니다. 8월 11일자 KB 시세와 시장 동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장표인데요. 그 중에서 요 내용만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일부 내용만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단계적 폐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다사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용은 27년까지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 원래 주기로 했던 혜택인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우대 50% 할인해 주는 거, 그거를 해주되 만약에 넘어서 28년에 팔 때는 한 절반 정도만, 그리고 29년 이후에 팔 때는 혜택을 없애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산동은 해당은 되지 않아요. 현재까지는요. 하지만 시세 상승이 좀 가파르고 항상 신고가가 매주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예전처럼 핀셋 규제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 말이 좀 하도 휙휙 바뀌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혜택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서두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KB 시세는 지속적인 상승, 한 1,000만원에서 많으면 한 3,000만원 정도까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에는요, 올라온 실거래가가 전에 비해서 부쩍 줄었습니다. 단지별로 하나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반도이브라 메이플타운에서는 9억 3천으로 해서 전에 좀 금매가로 처분하신 것들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9억 3천으로 올라왔고, 아직 올라오지 않은 거래건도 한두 개 정도는 더 있습니다. 월세, 전월세, 임대 물건도 많이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1억에 190으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아이파크 새로 올라온 거 없습니다. 매매나 임대나 동일하고요. 정구점을 능가하는 그 신고가도 이번 주에는 새롭게 기록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롯데캐슬에서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10억 9,500으로 해서 84타입 거래건 하나 올라왔고요. 기록된 거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신고가는 11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비플레이스, 여기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었죠. 7월달에 13건이었었는데 이번 주에는 올라온 내역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직 없어요. 지금 8월 11일이잖아요. 휴가철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여러가지 무더위가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지만, 보시다시피 세 글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폴라리스도 마찬가지고 월세만 하나 올라왔네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10억 6천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신고가가 하나 터진 다음에 계속 연쇄적으로 해서 신고가가 트지는 않습니다. 하나가 높은 게 찍히고 나면 그 주변으로 해서 쌓여나가는 거래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 한번 보실게요. 똑같은 84타입인데 6억 1천, 6억 8천, 무려 7천만원이나 차이가 나죠. 전세 같은 경우는 특히 융자 유무랄지 뭐 대출 가능 여부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편한 세상, 그리고 이편한 세상 자이 두 단지가 좀 놀랍죠. 세 글자가 없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원래 엄청 열심히 달리던 두 단지인데 이번 주에는 조용합니다. 이번 주에 새로 올라온 것은 없고요. 대신 유승한 레드 센트럴에서 10억 6천으로 해서 하나 또 올라왔습니다. 유승이 거래가 많았었죠. 7월달에 11건, 세대수 대비해서 거래가 많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금액들은 전세 금액이 좀 많이 들쭉날쭉하고 있죠. 6억 2천, 6억 7천. 이렇게 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사정, 조건들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정상적인 물건 대출이 없고, 기존 대출이 없고, 임차인이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컨디션도 괜찮고, 이렇다라고 하면 현재는 6억 후반대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더 퍼스트 7월달에 2건, 8월달에는 0. 지난번에 9억 4,500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이번 주에는 새로 올라온 것은 없고요. 리버팰리스에서는 10억 4,800으로 해서 5층 거래건이 하나가 또 등록이 되었습니다. 전세는 6억 9천까지 올라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골든뷰, 여기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게 몇 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새로 등록된 내역은 역시나 없습니다. 리버파크, 여기는 10억 3,500으로 해서 하나가 오긴 했는데 7월 달에 8건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되게 놀라운 숫자입니다.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18년도에 그 입주할 때부터 매년 거래된 그 거래 건수를 보면 없거나 한두 개 있거나 아니면 정말 많이 거래가 된 달이다 하면 서너 개 정도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그 7월 달에 8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보실게요. 7월 달에 8건 등록이 되었죠. 거래량으로 보면 리버파크 단지 내에서는 가장 많은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이었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가산 내에서는 세대수가 적은 단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거래가 많지 않았던 단지였기 때문에 7월 달에 8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편한 3차, 여기 혼자만 이번 주에는 20 이상 숫자를 치고 나가는 게 이편한 3차, 얘만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인기단지 또는 뭐 이번 달의 인기단지를 뽑는다라고 하면 단연코 이편한 3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8억 5,300으로, 그리고 또 여기 플러스 4 있죠. 이번 주에 5건 올라왔다라는 뜻이고요. 8억 5,300 5구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일이 가격을 다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플러스 4는 비슷비슷한, 여기 올라와 있는 거래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쌓여 나가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세 글자 하나 있죠. 51 B타입에서 8억 5,500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보실게요. 요건 51 B타입만 가져온 거예요. 여태까지 3건만 기록이 되었는데 6월 달에 7억 초반 같은 경우는 6월 달은요. 그리고 6월 초는 아직 시세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금액들이 조금 급하신 분은 정말 싸게도 파셨고 금액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던 시대였다. 그럴 때였다라는 거 감안하고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7억 9,800 한 8억 정도 선까지 갔다가 층이 많이 다르죠. 3층 28층 8억 중반까지 이렇게 3건 거래가 있었는데 가격대가 한 5천씩 훅훅 바뀌고 있다라는 거, 거의 1억씩도 바뀌네요. 큰 폭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51 A타입과 B타입의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방 2개, 3개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5, 9는 9억에 육박하는 금액이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푸르지오는 5구 타입에서 8억 초반 거래건 하나 올라왔네요. 그리고 현재 기록된 것 중에서는 8억 5천이 가장 높은 금액이다 라는 거. 아무래도 다산역 역세권이냐 아니냐 때문에 가격이 조금 이렇게 갈린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말씀드려볼까 해요. 분위기는요, 8월달은 조용합니다. 8월달은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쭉 이어질 것이냐는 장담할 수가 없죠. 9월달 이제 날이 좀 풀리고 하면서 9월달에는 어떻게 변할지, 요 9월달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수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 주에 좀 부언을 하자면 계획이 의미가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재처럼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계획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임대사업자를 내서 몇 년 보유했다가 그 조건을 다 충족한 다음에 어떤 혜택을 받고 매도를 해서 그 다음에 나의 주택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런 계획들을 보통을 세우고 임대사업자를 내십니다. 비단 임대사업자뿐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매매를 하실 때는 다 그러시죠. 하지만 소급 적용이랄지 줬던 혜택을 뺏는다랄지 예상치 못했던 갑자기 어떤 규제가 딱 때려지면서 어떤 또 심한 규제가 들어온다든지 하면서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큰 변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게 의미가 있는 시간표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굴러갈 수 있는 시장, 그리고 가격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